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갈치 아줌마의 최고 인기 코너 거인사생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태 야구 해설위원 그리고 염정석 야구 해설위원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좀 기쁘게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에요. 롯데자이언츠가 KT 위즈와의 더블헤더 2차전 잡고 3연승 동시에 9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두 분 그날 뭐 다 중계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박정태 위원님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네. 조금씩 이제 발전해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은 반드시 좀 이겨줬으면 좋겠고 쉽게 이겨야 되는데 좀 이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를 이제 144게임을 하려면 쉽게 보이지 않는 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이길 수 있을 때 좀 확 이겨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게 이겼어요. 그렇죠. 염정석 위원님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게임이었죠, 그죠? 더블헤더 첫 게임에 우리가 거의 다 넘어간 경기 참 기적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우리도 비기닝을 만들면서 동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게임이 무척 아쉬웠거든요. 그 분위기상 역전을 해서 역전승까지 갔어야 되는데 네네. 무승부로 끝나는 바람에 아쉬웠는데 2차전에 그 기운들을 그대로 이어가서 승리하면서 이제 9위로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경기 더블헤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9대3에서 6대3 딱 됐을 때 염정석 위원님 그때 이제 더블헤더 1차전 중계하실 때 아니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분위기 넘어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무승부로 끝나서. 예, 더블헤더가 있었던 지난 일요일 KT와의 경기는 황성빈 선수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 개인 통산 2-3호 홈런 터뜨렸고 더블헤더 2차전에서 또다시 홈런 쳤습니다. 황성빈 선수 활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9회 대주자라는 이야기는 좀 어울리지 않죠. 이제는 그리고 1, 2차전에서 9타수 1안타 3홈런에 6타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1할이 되지 않았던 타율이 지금은 29타수 10안타로 3할 4분 5리까지 올렸고요. 네네. 그리고 규정 타석에 부족한 30이 올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게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게임을 했지만 이 롯데 자이언츠는 이제 리드오프로서의 이 자질을 가장 잘 갖춘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황성민 선수 어마어마한 활약이었습니다. 염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5안타 중인데 3홈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성빈 선수에게 바랄 수 있는 활약은 아닌데 어쨌든 좋은 활약은 팀에 도움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올 시즌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베테랑 전준우 선수도 있고 레이에스 선수도 있고 하지만 이 내야진 황성민 선수는 외야지만은 내야진에 있어서 지금 자기 포지션이다 하고 할 정도로 지금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가 없는데 황성민 선수도 이제 전준우 선수가 살짝 이제 안 좋은 틈을 타서 그죠? 전준우 선수가 이제 지타로 가고 황성민 선수가 자익수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활약이 좋아요. 어쨌든 본인이 해줘야 될 팀에 필요한 요소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날만큼은 필요할 때 장타를 치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이끌어주는 모습들. 어쨌든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타격감을 좀 시즌 내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황성민 선수도 대주자 대수비 무슨 대수비의 어떤 요원이 아닌 본인의 어떤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21일 일요일의 그 날은 황성빈에게 모든 우주의 기운이 다 쏠려서 이게 이제 시즌 내내 이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레이에스 선수의 투런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는 이날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이에스 선수가 이날 300투에서 낮은 직구를 받아쳐서 우익수 쪽에 홈런 굉장히 대형 홈런을 쳤죠. 안 넘어간 게 장애 홈런이 아닌 게 이상할 정도로 엄청 큰 정말 홈런이었어요. 제가 그저 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잘 맞은 타구에 너무나 이제 발사각이 좋은 홈런이었습니다. 2점 홈런이었는데 지금 레이에스 현재 타율도 3할 6분 5리고
대단한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3리차로 지금 에르디아와 이제 천성호에 이어 타격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네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초반에는 타율에 대한 이런 뭐 이제 우리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장타에도 네네.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팬들한테는 희망적이지 않나 롯데 자이언츠를 봐서라도 네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쉬운 건 이제 4할에서 3할이 됐다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아 그래 진짜 이런 용병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염 의원님. 네. 어떤 예 선수가 우리 뭐 중계를 하면서 계속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장타력은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갈수록 홈런을 때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 더 보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이날 경기 레이스 선수의 이 투런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9대9 무승부 경기였지 않습니까? 그 전 경기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7회 초에 6점을 주면서 패색이 짙었고 그죠? 7회 말에 기적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 역전을 못 시키고 무승부 경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다음 경기 이어지는 이 더블헤더 2차전에 어떤 팀이 선취점을 올리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렇죠. 이 분위기 자체가 양 팀 다 너무 경기를 이겨야 되는 경기를 무승부하다 보니까 네네. 이 선취점이 되게 중요했는데 레이 선수가 바로 투런포를 터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의 승리를 레이 선수가 1회부터 좀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투런포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승기를 잡았고 좀 편안하게 경기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더블헤더 2차전 선발 투수 나균환이 6이닝 8피안타 1볼넷 5탈3진 3실점 퀄리티 스타트 달성했고 승리도 차지했습니다. 나균환 선수가 점점 좀 나아지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렇죠. 뭐 저도 야수를 해봤지만 이 야수 출신이 투수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포수 출신이 지금 이런 투수에 와서 이런 뭐 정말 놀라운 투구를 하는 게 정말 놀라운데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4회 5회에 로하 선수와 김상수 선수에게 카운트를 잡으려고 이제 힘없이 던진 변화구가 홈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잘 한다면 점수를 전혀 주지 않는 투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실투성으로 근데 계속 맞아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냥 그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극복한 것도 그렇죠. 예. 나균환 선수의 모습이 아닌가. 염현님 나균환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투수로서 한마디 조언 딱 해주시죠. 일단 올 시즌 첫 승이었죠, 그죠? 네.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 8피안타, 2피 홈런에 뭐 3실점 퀄리티 스타트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를 좀 많이 맞은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경기력으로 그 위기를 잘 벗어난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1선발, 2선발을 하는 외인 우리 선수 둘이가 지금 정상적인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또 박세웅 선수의 어떤 활약이라든지 나균환 선수의 이 선발 투수로서의 활약은 어떻게 보면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 올해 첫 승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이 팀 상황을 박세웅 선수나 나균환 선수가 좀 꾸준하게 좀 끌어줄 수 있는 투구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롯데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7회 투구수 여유가 있던 윌커슨을 내리고 전미래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오히려 대량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염정숙 해설위원보다는 조금 못하는 그 투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전미래 선수요? 그렇죠. 신인왕 얘기하는데 아유 염정석만 하겠어라고 했는데 에휴 그랬다 이렇게. 지금 불펜진으로서는 이 전미래 선수를 지금 따라갈 롯데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은. 근데 1차전 전미래 투수의 내용을 살짝 보게 되면 7회 올라서 0.2이닝 동안 5실점을 내줬는데 그렇죠. 윌커슨 투수의 조금 빠른 듯한 투수 교체가 조금은 아쉬운 듯하고 오히려 투수 교체가 그렇죠. 좀 빨랐다. 그리고 고졸 신인 투수라서 단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추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던졌던 투수들이 갑자기 중요한 불펜진에 이렇게 중요성이 있는 이런 자리에 오다 보면 조금 체력적으로 떨어질 부분들이 좀 아쉬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좀 더 전략적으로 전미래 선수의 이제
불펜 두준지는 잘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뭐 나균환 선수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바꿨어요. 전미르 선수를. 그래서 그렇죠. 빨리 극복하게끔 뭐 좀 배려해 준 건가요? 염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롯데 불펜진 상황에서 그 점수차 그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전미르 선수를 뭐 전적으로 믿겠다 하는 등판이었는데요. 모든 게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참 스텝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윌커슨 선수가 더블헤더 1차전에서 89를 넘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게 어떤 감독이나 코치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선발 투수를 조금 더 끌고 가고 그리고 불펜 투수를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리는 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스텝에서 바꿨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미르 선수가 조금 뭐 기름을 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104경기 중에 전미르 선수가 어떤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 지금 중요 포지션 뭐 세던맨으로서 필승조로서의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기운 잃지 않고 자신감 잃지 않고 2차전에 나와서 다시 그 상황을 그대로 또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1일 더블헤더 1차전 KT와의 무승부를 거뒀고 9대3으로 지다가 9대9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재미가 있었어요. 예, 그 연장전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1차전을 중계한 우리 염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좀 이례적으로 이거는 정말 좀 새롭더라. 더블헤더 1차전이 아니었더라면은 연장 한 12회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게 7회 초 말에 이 공방전이었지 않습니까? 두 팀 다 완전히 경기를 가져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놓친 경기를 기적적으로 역전까지 갔어야 되는 동점까지 갔는데 그 분위기상 8회 9회 경기를 양팀 모두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12회 연장까지 갔을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을 떠나서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7회 초에 너무 힘들었고 7회 말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경기를 어떻게 보면 매조지 짓지 못한 그런 게 너무 아쉬움으로 남으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예, 일요일 경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신윤우를 1군 엔트리에 등록하고 김민석을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또 더블헤더 특별 엔트리 2명으로 투수 구승민과 포수 손성빈을 1군에 올렸는데 좋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김태형 감독이라는 명장 감독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굉장히 좀 기대했던 감독이 들어오셨는데 사실 김태형 감독은 지금 롯데팀을 좀 더 강한 팀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감독 리더십의 선수들이 조금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느 때보다 또 다른 패턴이거든요. 지금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잘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김원중 선수와 구성민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면 FA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롯데자이언츠를 위해서 고생했던 이 두 선수가 조금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보상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김민석 2군 내려보낸 거 가지고 좀 세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트레이드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염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태형 감독이 팀의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때까지 쭉 롯데가 흘러왔던 이런 경기 내용들을 보고 나서 이제 김태형 감독의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동희 선수도 사실 그 직전 경기 1차전에서 수비를 뭐 실수하는 실수를 하면서 바로 빼버리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김태형 감독이 우승을 많이 하면서 명장 감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전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실수는 이 경기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완전히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가차 없더라고요. 뭐 김민석 선수나 뭐 지금 윤동희 선수도 있고 하지만은 구승민 선수도 그렇고 사실
프로야구라는 게 상업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어떤 팬들의 기대치도 있고 하겠지만은 감독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나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 너희들 정신도 차리고 해라 하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런 상황을 김태형 감독이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는데 트레이드까지는 뭐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썰이겠죠, 그죠? 썰이고 설마 김민석 선수라든지 이런 대형 트레이드가 사실 먼저 말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성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3대 3에 진짜 중요 선수 한 명 두고 두 명은 사실 비중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팬들 사이에서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김민석 선수가 우리 우강훈 선수도 내줬지만 김민석 선수라는 선수를 트레이드로 이렇게 쓴다. 어떤 선수 어떤 거물급을 데리고 와야 이 미래 롯데웨어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 김민석 선수를 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썰이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가 사실 타 팀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3명 4명 묶어가지고 2-3명 묶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태형 감독님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시기 때문에 이 팬들도 그렇고 사실 우강훈 트레이드도 사실 굉장히 정말 놀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김태형 감독의 생각은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또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이라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세를 보면 에이 이건 썰이야 라는 것과 야 김태형 감독 성정상 그런 게 어딨어 할 수도 있어 라는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 이게 공감이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금요일 경기에서 김태형 감독 그 비디오 판독 결과 항의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사실 비디오 판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심판의 콜이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김태형 감독 심기를 건드렸고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결승점이 나왔단 말이죠. 이 감독이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사실 김웅현 감독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의자 한번 확 던지고 나가면 발로 차고 막 이러면 이렇게 전라도 쪽에 있는 선수 선배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겁을 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타이거즈가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김태형 감독님의 어필은 분명히 퇴장되는 것을 알고 나오셨을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감독들의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아마 김태형 감독이나 모든 감독들의 이제 어떤 생각들 이게 포인트다 하는 판단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결과가 그 항의 후에 퇴장당한 후에 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감독의 어떤 이 분위기 그 요소에 필요한 어필이었고 필요한 퇴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염 의원님들 결과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죠. 금요일 경기에서 빅터 레이에스와 정훈, 손호영 선수가 멀티히트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선수 좀 점점 좋아지네요. 정훈 선수는 늘 중심에 와 있는 선수고 타격에는 그 빅터레이 선수와 이제 뭐 윤동희 선수와 전원안타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죠. 지금 갈수록 게임이 중요한 게임을 해야 될 선수들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투수뿐만이 아니라 타자들은 이날 경기를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호영 선수도 일요일 경기에서 이제 3런 홈런 치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트레이드를 했을 때는 야 우리가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닌가?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썩 나쁘지 않은 장사인 것 같아? 라는 평가? 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또 한 가지 김태형 감독이 유난히 손호영 선수에게는 좀 유하다, 반대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결국엔 그거는 김태형 감독의 생각과 프론트의 생각이 맞아서
그 좋은 우강훈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이제 데리고 온 손호영 선수인데 감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프론트 입장에서도 어떤 선수를 1차 지명으로 데려왔을 때 조금 부진하더라도 다른 선수보다 기회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프로야구 어떤 생리라고 생각되는데 네. 김태형 감독도 뭐 본인이 우기에서 손호영 선수에 대해서 데려왔지만 손호영 선수가 그런 어떤 느낌들을 팬들이 많이 봤지만은 뚝심 있게 김태형 감독이 밀고 나갔고 손호영 선수가 점점 어떻게 보면 공수에서 수비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3루 수비라든지 2루 수비라든지 뭐 다 잘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본인의 어떤 능력치들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 김태형 감독이 기다리면서까지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이 선수를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거 거기에 보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손호영 선수가 조금 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어떤 감독의 본인이 KBO 리그에서 주전을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성적이고 본인의 프로 야구지만은 그래도 그 고마움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용이라든지 경기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네네. 그게 고마움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3연승하지만 중간에 무승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투수들이 일단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선발 투수들이 점수 많이 안 줍니다. 그렇죠. 예, 박세웅, 반즈, 윌커슨, 나균환 1, 2, 3, 4선발이 다 이제 던졌는데 좀 짠물 투구를 했고 한 석점 정도니까 퀄리 스타트 8회까지 또 뭐 찰리 반스는 버텨주기도 했고 박창태 해설위원 이러면 조금 나아지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그 4명의 선발 투수진들이 여지껏 잘 던져왔습니다. 네네. 잘 던져왔고 지금 사실 불펜질도 그렇게 무너진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다른 팀도 지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의 패턴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까 이야기를 드린 대로 다른 팀과의 상대에서 끝까지 물렸을 때 꼭 이기고 가는 그런 경기들이 투수나 야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염의원님. 제 입장에서는 불펜진이 지금 전미태 선수가 와서 잘 해주고는 있는데 불펜진이 어떤 다른 팀에 비해서 아주 강하다, 안정적이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타격이 좋은 시기가 있고 네. 투수가 나쁜 시기가 있고 이게 서로 지금 이제 표현이 엇박자라 돼야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부진하고 같이 잘해버리면 팀이 꾸준하게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불펜진 상황을 봤을 때는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상황이 아닌데 선발 투수가 이번 주에 지금 투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닝도 어쨌든 6이닝 끌고 가지고 반지 선수 8이닝까지 던졌지 네네.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예. 윌커스 선수 조금 빠른 감이 있었다 얘기는 했지만은 투구수 조절을 잘 하면서 6이닝 던지면서도 100개를 안 던지고 해서 이닝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투구를 한 거고 지금 선발 투수가 지금 모든 투수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조금 더 끌고 가줘야 그죠? 또 구승민 선수가 중간에서 또 자기의 어떤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발 투수들의 활약도를 보면은 지금 팀 상황에서는 아주 분발하고 좋은 모습이었다. 이게 조금 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런데 LG 선수인 켈리가 3회 초를 마친 뒤에 이닝 교대 과정에서 롯데 쪽 더그아웃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면서 불만 표출했고 결국 양팀 선수 간의 벤치 클리어링으로 이어졌는데 이 부분 어째 보셨습니까? 지금 롯데자이언트 선수들이 지금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타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켈리 선수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화면을 보니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스포츠의 이 선수들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게 배려라든지 매너의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매너를 그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날 켈리의 선수도 그렇지만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이런 그런 부분들도 네네. 조금씩 좀 고쳐 나가서 정말 좋은 팀으로 정말 좋은 정정당당히 이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은
그러니까 약간 켈리 선수가 그럴만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황성민 선수였거든요. 문제는. 근데 아마 그 황성민 선수가 이제 홈런 이후에 앞으로는 뭐 이런 모습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주루 플레이 할 때도 훨씬 더 좀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SSG전인데 선발 투수가 한현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염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는 뭐 LG와 KT 중하위권 그리고 꼴찌 싸움을 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경기력 자체가 상위권 팀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 팀을 상대로 롯데가 지난 한 주 잘 어떻게 보면 경기를 잘 끌어왔고요, 그죠? 이번 주는 뭐 1, 2위 팀입니다. SSG, NC 이 팀들과의 어떤 경기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위권으로 계속 지금 처져서 있느냐 아니면은 좀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떤 기로라고 볼 수 있는데 상위권 팀을 상대했을 때 좋은 경기력과 많은 승리를 거둬야 결국에는 승수도 안정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선발 투수들도 어쨌든 지금 잘 던졌던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주중 경기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좋은 컨디션에 있는 선발 투수들을 필두로 해서 좋은 타격 보여서 이 상위권에 있는 두 팀을 상대로 좀 위닝 시리즈를 보여줘야 결국에는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나 하는 중요한 한 주 같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를 박 의원님께 물어보기에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박 의원님이 현장에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정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거인사생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